최근에는 K-팝 데몬헌터스 같은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흥행 기록을 세우며 실제 K-팝 그룹 못지않은 팬덤 소비를 만들어냈죠. 이제는 BTS 콘서트 티켓이나 굿즈처럼 현실의 아이돌 활동뿐만 아니라 가상의 K-팝 IP까지도 전 세계 팬들이 돈을 쓰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소비가 달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송금과 무역에서 혁신이라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의 위협이라고 하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 찬성과 반대 두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입니다. 일단 해외 송금, 한국에 있는 네팔 근로자가 본국에 월 100만 원을 보내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로 5만 원 가까이 빠집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을 쓰면 수수료 1%도 안 들어요. 연간으로 치면 월급 한 달치가 그냥 절약되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환전 수수료 1에서 2%는 작은 회사에 큰 부담인데 스테이블로 결제하면 사실상 0.1% 수준입니다. 이건 바로 기업 경쟁력이에요. 게다가 지금 글로벌 디파이 시장은 달러만 독식 중인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한국 기업도 그 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국제시장에서 원화를 쓰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원화 비중은 2%도 안 돼요. 결국 국내에서만 돌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국내 실험이 더 위험합니다. 루나 사태 보셨죠? 수십조가 한순간에 증발하면서 한국발 코인 불신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고가 난다면 그건 곧 원화는 불안정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집니다. 송금 수수료 몇만 원 아끼자고 국가 신뢰를 건 모험을 할 필요가 있나요? 루나와 원화 스테이블을 같은 선상에 놓는 건 억지입니다. 루나는 담보 없는 알고리즘 코인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건 100% 현금과 단기국채 담보형이에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담보자산을 매일 공개하고 제3자 회계 감사를 붙이면 투명성은 은행 예금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 위험만 강조하면서 기회를 날리는 게 더 큰 손해예요. 글로벌 디파이 자산은 이미 수십조 원대인데 한국이 이걸 다 외면한다. 그럼 한국 돈은 영원히 달러에 종속될 겁니다. 담보가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위기 땐 항상 환매 러시가 옵니다. 예를 들어 10조 원 규모 스테이블이 있는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하루에 2조 원을 환매하겠다고 몰려온다면 발행사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을까요? 국채는 하루아침에 못 팔아요. 유동성 경색이 오면 상환지연이 발생하고 그 순간 시장은 신뢰를 잃습니다. 담보율이 아니라 리퀴디티가 진짜 위험인 거죠. 루나와 다르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지적 타당해요. 하지만 그건 설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일 환매 한도, 긴급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은행권과 연계된 상환 창구를 만들면 대규모 환매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뱅크런 위험은 존재하지만 제도적 장치로 관리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이 관리하면 됩니다. 기술 때문에 위험하다고만 보는 건 과도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은 단순히 금융기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K-팝, 드라마, 게임, 웹툰 같은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소비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K-팝 데몬헌터스 같은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흥행 기록을 세우며 실제 K-팝 그룹 못지않은 팬덤 소비를 만들어냈죠. 이제는 BTS 콘서트 티켓이나 굿즈처럼 현실의 아이돌 활동뿐만 아니라 가상의 K-팝 IP까지도 전 세계 팬들이 돈을 쓰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소비가 달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이 있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자기 통화로 연결된 디지털 소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요. 팬들도 달러 환전 걱정 없이 직접 원화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외 팬덤이 자연스럽게 원화를 접하고 원화가 문화 소비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에 비해 문화적 글로벌 사용처가 적었는데 한국은 이미 막강한 팬덤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은 이 흐름에 연결될 플러그인입니다. 그건 지나친 기대입니다. 해외 팬이 티켓 한두 번 살 때 굳이 새로운 코인을 쓰려 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 카드사들이 다국적 결제망을 장악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이 그걸 대체하기는 쉽진 않죠. 콘텐츠 산업이 아무리 강해도 결제 습관을 바꾸는 건 훨씬 힘든 일입니다. 결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하지만 팬덤 경제는 다릅니다. K-팝 팬들은 한정판 굿즈, 팬클럽 전용 NFT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돈을 씁니다. 이런 상품은 블록체인 결제가 더 자연스러워요. 팬덤의 충성도와 디지털 친화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문화 엔터 시장이 원화 스테이블 확산의 최적 무대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위험합니다. 금융 인프라가 아니라 팬덤 소비부터 도입하면 엔터테인먼트 토큰으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지한 금융수단으로 인정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소프트 런칭이 될 수 있죠. 처음부터 국채결제 같은 딱딱한 영역에 도입하는 것보다 팬덤 경제나 게임 같은 실험 무대에서 성능을 검증하고 점차 확장하면 됩니다. 모든 새로운 제도는 작은 무대에서 시작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K 콘텐츠와 연결된 원화 스테이블은 바로 그 무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통화 정책이에요. 원화 스테이블이 성장하면 예금이 빠져나가고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돈이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돌게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 올려 시중 유동성을 조이려 해도 스테이블 안에 묶인 돈은 반응하지 않죠. 중앙은행에 키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화폐 발행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 자체가 국가 주권 훼손이에요. 과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이 수십조 단위로 커지기 전까지는 통화 정책에 별 영향 없어요. 초반엔 파일럿 규모로 송금 정산에만 쓰이면 됩니다. 게다가 발행 상환 창구는 국가가 규제할 수 있고요. 하루 발행 한도, 환매 속도 모두 정부가 관리하면 중앙은행이 권한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주권 포기라는 건 정치적 과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혁신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게 통제할 거라면 민간 스테이블이 아니라 CBDC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이 직접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면 투명성도 확보되고 주권도 지켜지잖아요. 민간 스테이블은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하위 토큰으로만 쓰일 겁니다. 미국은 이미 법으로 달러 스테이블을 국가 전략에 편입했어요. 그 틀 안에서 원화 스테이블은 부속품이 되지 않을까요?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CBDC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지금 흐름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조차도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만 거꾸로 CBDC를 밀겠다고 하면 글로벌 흐름과 어긋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민간이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달러 하위 토큰이라는 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달러 레일에 올라타야 원화도 국제무대에서 눈에 띕니다. 철류도 처음엔 영국 규격에 맞춰야 했지만 결국 독자적 노선을 만들었죠. 원화 스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와 연결되는 게 종속이 아니라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장이요? 금융은 훈련장이 아닙니다. 실수 한 번이면 국가 신용이 무너져요. 달러와의 연결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만큼 달러 변동성과 미국 규제에 휘둘릴 거라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은 혁신의 탈을 쓴 종속 실험일 뿐이에요. 종속이라고요? 저는 오히려 훈련장이자 발판이라고 봅니다. 달러 레일 위에 올라타야 글로벌 무대에 설 수 있고 그 안에서 경험을 쌓아야 독자 노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송금이나 무역 편의만 보자면 굳이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조예요. 지금 블록체인 결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 자본은 계속 달러로 흘러가고 차세대 금융 콘텐츠 생태계도 달러가 기본 단위가 될 겁니다. 반대로 원화 스테이블이 있으면 원화를 국경을 넘는 디지털 화폐로 만들고 K 콘텐츠, 게임 등에서 원화가 기본 결제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편의가 아니라 원화 영향력, 한국 금융주권 문제입니다. 모든 새로운 제도와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카드도 인터넷 뱅킹도 초반엔 다들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나가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해왔기에 지금은 일상이 되었죠. 원화 스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시료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달러 뒤에만 서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위험을 관리하면서 기회를 잡는 것이지 기회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토론 치열했습니다. 한쪽은 원화의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기회, 다른 한쪽은 금융불안과 통화정책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과감히 시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험한 실험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